그 일관성이 없다고 한 거는 그게 이제 단어적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다 일관성이 있죠. 네, 일관성이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고쳐가는 거고 그게 이제 초판의 매력이에요. 그쵸? 이거 초판이잖아요. 그래서 좀 재판은 저도 이제 할 때 이것도 그렇고 투자자산 삶이다도 그렇고 사실 세 번째부터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판 때는 제가 이제 일일이 이거 다 봐가지고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같이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케미스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쭉 나오고 일주일을 통으로 날리게 생겼다. 이제 쭉 나와요. 일주일밖에 안 하나? 이걸? 그래서 이제 여기서 6일이라고 나옵니다. 해보지도 않고 뭘 그렇게 절망하냐? 일주일 베팅하고 인생을 볼 수도 있잖아. 이게 베팅이란 말 쓰는 건 이제 이게 먹히는 거지. 베팅하는 거야. 투기꾼에게 투기꾼의 말이 들리는 거지. 좋아. 일단 하자고. 생각할수록 옹졸해지는 거야. 일단 치맥 주문부터 하고 먹으면서 합시다.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로 쓸 수 있지? 뭔가 바뀐 거 같지 않냐? 이거 되게 이런 거 많죠. 선생님 사실 우리가 선생님한테 받은 거 많은데 선생님이 뭘 해주기만 해서 하나 바뀐 거 같아. 그 선생님이 그 피 받는 게 그 대부분 그 받지만 그 포트폴리오 짜주고 이런 거면 사실 더 크게 운영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케미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공간 대여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느끼고 생각하지 마. 생각이 많으면 쪼다가 된다고. 그래서 너는 마음이 바닥았냐?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어떤 거? 다음 표. 그쵸. 이게 좀 잘못됐을 수도 있죠. 정화 얘기. 그쵸. 바로 그렇죠. 정화 얘기 아니잖아. 대시로 가야죠. 삼촌 얘기. 없어요. 맞아요. 이거 바뀌어서 수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자는 의미에서 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의도한 건 수도 있고 이게 의도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으니까 엉겁결에 치맥을 사주고 공부도 시켜주게 되었다. 자, 이제 고전의 세계로 pompos러운 조커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자. 함께 떠나보자. 이렇게 나와요. 난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예를 들면 선생님 돈 쓸 때 되게 아끼면서도 어떤 제자들이 오거나 이러면 그런 거 그냥 다 쓰시고 이런 게 삶에서 이게 나오는 그대로 거야.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은 그런 거에 계산 안 하고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그냥 삶에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서 지금 이게 책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이게 참 역사도 우리가 재밌지 우리끼리만 아는 거지만 이게 지금 책이 2013년도 초반에 완성됐죠, 그죠? 21년? 21년도 초반인가? 이게 어디서 23년 23년 초반에 3년 초반이지. 초반이잖아. 우리가 차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됐죠? 응? 얘 책 나오고 차를 시작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책 차가 안 나와. 이게 저거 딱 완판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왜냐면 케미나 선생님의 삶에서 지금 차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차가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한 거거든. 사실 치맥 한 잔하고 차 한 잔 하자라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간 거면 침입해서 차가 나왔을 거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그거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이 시기가 또 유추가 돼. 케미가 언제 차를 시작했는지도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매력 중에 하나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치맥이라는 소재도 사실 큰 메타포인데 굳이 치맥 아니고 차 한 잔이었으면 오히려 좀 더 해석할 여지도 있고 그게 뭐 어떤 시대에 대한 어떤 커피에 대한 어떤 상대적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있는데 치맥은 그냥 무난해 그냥 이게 화두가 되지가 않지. 지금이었으면 야 차 한잔 하자. 그러니까 근데 집에서 얘기하면 침입이 아닌데 그냥 미치는 통닭 사준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집인데.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집에서 침맥이라고 쓰는 건데 그렇지 안 쓰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 단어가 필이라는 단어도 쓰고 A 플러스도 A하고 플러스가 아니라 A 플러스라고 쓰거든요. 이게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간단하게 그냥 친숙하게 쓰려고 했던 건데 어른들이 읽으면 참 알아는 들겠는데
이런 표현들 책에서 잘 안 나오긴 하죠. 이렇게 좀 고전이라는 좀 무게감이 있는 책에 이런 표현들은 잘 안 쓰긴 하죠. 술 사주고 공부시켜야 된다는 거. 그렇죠. 좀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그 밥 사주고 이게 딱 전체적으로 이게 이 스토리나 이 글이 진짜 어떤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그치. 그냥 외워하고 앞뒤 없고 어떤 때는 중구난방인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도 돼. 근데 여기서 함께 떠나보자라는 표현을 쓴 것부터 독자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뭐 이런 대화를 정화뿐만 아니라 독자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맥락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치, 이게 투자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잖아. 사실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의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막상 열심히 달려왔는데 난 지금 어디 있고 어디서 시작해야지? 뭘 해야 되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야. 투자를 할 때도 아까 같이 있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질문들 많잖아요. 포트폴리오 짜주지만 선생님이랑 이렇게 하면 공부가 돼서 이게 탁탁탁 아까 그 평가 금액 안 보고 그냥 기업분을 샀는데 이제 그 하나에 꽂히신 분들은 1% 무조건 담아야 된다 생각하시고 뭐 해야 된다는 그 현금은 무조건 30%고 뭐 이게 있어. 고정돼 있으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투자하는 걸 보면은 난 지금 뭐라고 할까 하고 우리 세 명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은 좀 다르잖아요, 색깔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이 막막한 이 정화에 대한 표현이 참 감각적으로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의대 준비하면서 그리고 뭐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의대를 한번 해야 되나 좀 막막했어요. 해야 되나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또 진짜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자본주의 있구나 시작하면서 여기 온 거 계기도 됐는데 참 젊은 사람들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도 모르겠죠. 근데 더 생뚱맞게 어디긴 어디야 점에서부터 시작해.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건 또 뭔 소리야. 내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점부터 시작한다니. 대학생이고 법대생인데 어디서 시작할지를 감이 안 와. 그래서 여기서 점이 뭐야? 이거 잘 모르겠어. 그래 저도 모르겠어요. 이 점이 뭐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하면 된다. 그 얘기인가요? 찍으라는 거지. 여기서 그 얘기 아닐까? 점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시작이 출발점? 네 그냥 지금 네가 여기에서 그냥 시작하면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떤 물론 프로세스가 있지만 이제 보통은 생각하는 게 이제 어떤 단계를 생각하잖아요. 이런 투자도 뭐 이게 단계가 있고 물론 단계가 있지. 단계가 있는데 지금 시작하는 거야. 지금 바로 여기서 점 찍고 시작하자는 그 얘기 아닐까? 보통 이거 어떻게 나오면 뭐 당장 시작해야지. 뭐 그런데 왜 굳이 점이라는 메시지를 왜 던지냐는 여기 거야. 밑에 보면 너에게 면을 주면 주둥이만 발달할 테니까. 그게 이제 그렇지. 그게 어떤 의미냐는 거야. 여기서 점이 뭐 면이 뭐냐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그쵸.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너무 점프를 했다는 거죠. 응? 지금 너무 점프하듯이 시작 어디서 해야 돼? 점에서 시작해야 이 점이 뭐야 도대체? 점면은 거의 이게 철학적으로 완전 이게 깊게 들어가는 건데 함축이 너무 많이 되는. 점 쉽게 말해주면 누가 잡아가? 그러니까 점을 점 근데 점에서 시작해야지. 점 쉽게 말해주면 누가 잡아가? 너에게 면을 주면 주둥이만 발달할 테니 차근차근 점. 그러니까 단어부터 정리해 가보자. 그 면을 주는 게 주둥이가 발달하지. 그렇죠. 맞아. 왜 면을 주면 주둥이가 발달할까? 그래서 여기서 점과 면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블록체로 해놨잖아. 이게 투자는 하나의 점이다. 그래서 항상 얘기잖아. 투자는 이 수많은 점. 투자에 그걸 얘기하는 건지 투자에서 점에서 사지 말고 면에 사라. 네. 그거 연관된 건가? 그것도 연관된 거죠. 사실 같은 연관이 된. 홍선은 어떻게 생각해? 점에서 시작해라. 이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점선면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점선면의 그 개념에 대해서 다 기억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점은 계산만 하지. 점은
점은 사실 면적이 없는 도형이잖아요. 그리고 그 면적이 없는 그 도형이 무수하게 많이 모여서 선이 되고 그 선이 무수하게 많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듣는 우리 캠에서 얘기하는 축적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점이로서 시작한다는 건 축적을 시작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거 이렇게 사실 너무 고차원적으로 얘기했어요. 삼촌이 정한테 점에서 시작한다는. 선생님의 근데 대부분 이래. 그죠? 선생님의 말투가 이래. 근데 사실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 점이 뭐냐고.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봐. 그냥 이렇게 가.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말에서 어떤 그 개념이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시작하는 부분, 오늘부터 해라 이런 것도 공감이 참 많이 가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참 사람의 심리이기도 한데, 이게 조커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사람한테 있으면 다 말해주고 싶어. 이게 어느 순간 이 투자가 뭔지를 막 속사포로 막 내가 아는 걸 막 다 이야기하고 싶어. 다 해서 오늘 안에 다 끝장을 보고 싶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현금 비중이 7대3의 원칙처럼 천천히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그 면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점을 이야기하면 결국 면을 이야기하는 건데, 굳이 면을 막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오히려 지치더라고. 내 경험상.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적당히 내가 칠 만큼만 이야기해주자는 의미라고 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고전을 지금 제가 공부하기 한 30페이지까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막 다 이야기해보세요. 지친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지금 심지어 제가 여기 중간중간 이야기 안 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 이야기하지 않고 딱 적당히 그 적재적소에서 너가 들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의미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끝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전은 그렇게 되면 기운이 다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을 좀 쫙 빼고 들을 수 있는 그 시작이 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점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몰빵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이 욕망을 담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에서 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뭔가의 어떤 그 연역적인 그런 부분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어느 순간 탁 깨달아서, 이게 대화를 할 때는 모든 걸 쏘아붙지 마자. 내가 소개팅 할 때마다 모든 걸 쏘아붙어 봐. 잘 안 되더라고. 적당히 그 수준에 맞춰서 7 정도. 그러니까 3은 아니더라도 7 정도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네. 차근차근 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죠? 차근차근 점. 차근차근 점이요? 여기 글씨가 돼. 차근차근 점하고 딱.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차근차근 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점이 뭔데? 그게 아까 말하는 홍서가 말하는 시작점에서부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점을 힘을 뺀 상태. 그 뒤에. 네. 그러니까 점이란 이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기초. 단어부터. 기초. 우리가 쓰는 언어부터 가보자는 거죠. 단어. 네, 그렇죠. 단어부터. 언어부터. 네, 그러니까 언어가 뭐냐면 결국엔 가장 힘을 뺄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 단어부터 간다는 거죠. 기초. 그 면은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은 문장이라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보다도 그쵸, 그렇게 봐도 되죠. 봐도 되지만 그건 너무 정량적인 부분인 것 같고, 하나를 그냥 깨뚫는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면이라는 거는 그 단어, 그러니까 할렐루야 축구단이라는 걸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시대 상황과 기독교와 강남과 그 어떤 게 쫙 펼쳐지잖아요. 이게 면인 거고, 단어는 그냥 할렐루야 축구단인 거죠. 그러면 시작은 그거부터 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의 들어오는 역사적 개념과 감각은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할렐루야 축구단은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하면 문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조적인 문장도 선생님 것처럼 많은 면이라는 부분도 되지만, 그 하나를 탁 들었을 때 이렇게 그 공간도 그려지고 그 사건도 그려지고 감각도 와닿는 게, 그게 전 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중들은 그거부터 하려고 하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려면 전부터 힘을 빼고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을 하기도 전에 네, 전에 너무 큰 거를 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그런 것도 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드는 그래서 거죠. 주둥이랑 발달할 테니까 이게 그쵸 이제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주둥이가 그러니까 그런 것만 네. 명부터 얘기하면 왜 주둥이가 근데 약간 이게 쉽게 맞아요.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애한테 이런 거, 야 인생은 쉽지 않아. 이게 명분을 준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얘기해주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순재 그 배우 같은 분 보면 자기가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가지고 광복하는 것도 보고 저기 6.25 때 저기 뭐 피난도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딱 들려주고 내가 연극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얼마나 굶주렸고 이런 얘기를 점으로 주면 그 아이는 저렇게 사는 게 힘든 거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냥 갑자기 야 인생 힘들어 쉽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그것만 딱 받아들인다는 거죠. 야 인생은 쉽지 않구나. 그래서 제 친구들 제 학생들도 그래요. 제 초등학생들이 야 너 인생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이래요. 지 친구들한테. 네, 10몇 년 살아본 애들. 그러니까 주둥이만 발달한 거네. 주둥이만 발달한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면을 줘버리면 그 주둥이만 가지고 나불대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투자를 배우면 야 주식은 무상행해. 그러니까 사는 거야. 그게 주둥이만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상향한다는 말 조심하라는 게 그 주둥이만 발달한 사람들은 우상향만 믿고 주식 전도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상향을 내가 의심하고 그걸 증명하는 사람은 주둥이가 발달하지 않고 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우상향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상향을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둥이만 발달했다니까. 그 정리하니까 대충 이해가 되는데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 네. 학위 실습지 물론 여보다 네. 이거 얘기할 때 정은 학위 뭐고 네, 그렇죠. 수비 먼지를 딱 그 정의부터 음. 거고 네. 학위 실습지 불러오고 이렇게 함부 얘기하면 잘난 척하는 얘기하냐. 그렇지. 예. 학위 실습지 안다. 그럴 수도 있죠. 뜯어 쓰면서. 네. 그래서 선생님이 면있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그 정은 그 학위 뭐고. 네. 이가 뭐고 수비 먼지를 그냥 깊게 다 정의부터 얘기 해야 큰 맥락을 딱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점으로 점으로 시작해야 면으로 가는데 면으로 시작하면 그럼 어딜 갈 거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겠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주면 누가 잡아가? 사실 잡아가야 할 사람은 이제 이게 몰라. 어렵죠. 저희도 이제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한 힘을 빼라는 것부터 왜냐면 저 면을 잡으려는 사람은 힘을 막 줄 거 아니까 힘을 빼라는 것부터 잘난 체하라는 것부터 겸손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첫 문장도 어려워요. 대학을 다니는 조카가 자격 찾아 이게 쉽게 읽는 거지만 왜 대학이냐 조카냐 하필이면 왜 정하냐 뭐 저희가 그걸 어렵게 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쉬워. 이게 사람들 이해되는데. 그치, 그쵸. 진짜. 이거는 확실히 내가 쥐어 짜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쉽게 읽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점이다.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반복하라는 거 왜? 반복하다 보면 순간 걸려. 그래서 점이 뭔데? 그게 반복의 묘미인데 근데 반복을 안 하고 그냥 읽는 사람은 아마 그냥 쭉 읽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안 하면 그냥 읽혀요 또. 같이 하니까 점이 뭐냐, 그게 뭐냐, 말이 뭐냐, 왜 주둥이만 발달하냐,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이게 그러니까 모여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전? 오래된 책이지. 고전? 그러니까 바로 오래된 책이지라고 나와요. 고전이 오래된 책인가요? 그래서 책이지. 그 오래된다는 게 얼마나 오래된 거? 오래됐다는 게. 뭐 한 달이에요, 뭐 100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30년이에요, 10년이에요. 최소한 100년 이상. 100년 이상? 100년 이상. 정영의 뭐 공임 신도가 1800년대. 그쵸, 예. 그러면 고전이었나요? 그러면 투자는 삶이라는 고전이 아닌가요? 아직은 고전이 아닌 건가요? 고전.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성원이 몇 년? 오래된 책의 개념이 숫자로 따지면 몇 년이야? 아니 그런 거를 따지기보다 다 같이 다 오래돼도 다 똑같이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 이제 어떤 정량적으로 나가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투자는 삶이라는 고전인가요, 형한테?
나한테는 고전이에요. 아, 나한테는 왜냐면 내가 어떤 그 내 삶에 전환을 하게 해줬다기보다 그 책을 통해서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구라는 게 깨닫게 된 거죠. 투자를 통해서 진짜 이렇게 이걸 텍스트로 접하면서 그리고 이걸 어떤 기준과 원칙을 삼아야겠다는 방향을 잡아주는 책이니까 저한테는 고전이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뭔 개소리야 이거일 수 있고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도 있고 책꽂이에 그냥 먼지만 쌓이지 있을 수 있고. 제가 처음에 이 투자하는 삶이다 책을 직장 다닐 때 동료들한테 선물을 다 해줬거든요. 돈 비싼 책인데. 다 너무 어렵대. 다 공부할 생각 안 하네. 어려운데. 그치. 어려우면 공부할 생각.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옆에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 못 알아보는 거지. 그렇지. 그게 뭔지 알아보면 그렇게 안 살았죠. 그거 못 알아보니까 그 책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고,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책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어떤 삶의 방향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네도 옛날 그 시대 때는 고전이 아니었었거든. 누군가에게는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니, 형에게 보통, 고전은 뭐야? 보통. 오래된 책이 아니야? 보통 나에게 고전 보통. 오래됐다기보다 그냥 내 책상 위에 항상 나같이 하루하루 같이 있고. 홍선은. 오래됐다는 걸 정량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오래된 게 뭐야? 과학이 어려운 게 이거야. 과학이 내가 교수님하고 막 이야기하면 이게 효과가 있으면 그럼 얼마나 효과가 있는데? 그게 효과야? 막 이제 한도 끝도 없어. 그럼 뭐 이 약물을 만들 거면 어떻게 전달할 건데? 방법은 뭔데? 이게 되게 어려워. 이게 언어를 구체화시키는 건데. 식당 사람들은 원조라는 말에 꽂히잖아요. 그치. 언제부터인데? 원조 막 이런 거. 되게 고전. 다 원조야. 다 완전. 한글로 하면 오래된 책이잖아. 예. 진짜 오래된 책이죠. 우리말로 하면. 아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오래된 책은 고전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수학적 등고로 하면 오래된 책은 고서예요. 고서는 오래된 책이죠. 고전은 오랫동안 내려온 책이죠. 전에 내려. 전에 내려온 그러니까 고서와 고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래된 오래 내려온 책은 당연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게 교집합인데 고서 안에 고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축차를 먹을 때도 악태기료공법이라고 해서 오래 익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 시간을 앞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전도 나의 의식적인 걸 통해서 아까 투자는 삶이 자체 1년이 됐지만 악태기료공법을 통해서 익혀서 고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균유산. 한국유서도 고서의 고전. 그거를 고전으로 만드는 작업이 내가 하는 거죠. 고서면서 고전이 될 수가 있죠. 고서는 모든 사람한테 나 고서가 될 수가 있어요. 오래된 책이니까 그냥 고서 자체는 오래된 책이야. 고서니까 왜 옛고에 책 썼잖아요. 근데 고전은 옛고에 전해질 전자잖아요. 그러니까